예, 간밤 매증시를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간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MTN 이한경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인사이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경약주의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언론들이 현재로서 우열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현재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서 지금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분위기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11월 5일입니다, 미국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율을 이런 것보다는 특정 주에서 누가 이기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 군데의 당선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폴린 마켓은 세계 최대 정치 관련해서 도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미국 언론에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65.4%대 34.6%로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더 힐이라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권위 있는 곳인데 여기는 모든 설문조사를 집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당선 확률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이쪽은 52.48%로 지금 아래쪽이 빨간색이 공화당인데요. 지금 격차가 상당히 있었다가 상당히 좁아지면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결국 여기서도 역전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 확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 확률은 이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전반적인 시각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되고 있냐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금융주의 지금 강세 쪽으로 지금 시장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6일 연속 사상체고가 했다면 하루 쉬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수입 쪽에서 많은 필수 소비자에 대한 약간 부담스러운 시각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금융주 강세, 필수 소비자 약세가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이죠. 벌써 8년 정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경우에요. 그 당시에 당선 이후에 한 2달 동안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많은 또 유권자들은 그 당시가 또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백인 위주의 중소형 자영업 이런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중소형주의 강세가 다시 좀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속도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집권 4년과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집권 4년 동안에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꾸준하게 우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가 가운데가 이제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가 경험이 있었고요. 다음은 주가 등락률입니다. 주가도 4년 중에 한 번 정도는 고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2년째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2년째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것도 대표적으로 팬데믹도 돈 엄청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90 행진했 때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시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물가도 낮았고 먹거리도 쌌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비판하는 사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결과적인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시장인데 신규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임금 전체 규모로 보면 임금이 자체가 많이 위로 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그 당시나 바이든 대통령 당시나 지금 트럼프 집권 기간이나 팬데믹 때 일시적인 실업률 외에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다음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5%까지 갔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금리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는데 지금 목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딱 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래프로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도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비 2배, 3배도 올랐다는 거를 저도 뉴스로 많이 봤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주택 가격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네.
국가 부채는 뭐 누굴 뭐라고 할 것 없습니다. 국가 부채라는 건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졌고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것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그냥 그 기존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소비자들 진짜 느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지금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 사람들이 이런 그래프에 한 10가지 중에 서너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딱 2주 남았으니까 과거가 있다냐는 것인데요. 과거에 보면 193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인데요. 2주 전과 2주 후입니다. 2주 전, 2주 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개 다 올라갔는데요. 네. 2주 후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만 보면 2주 전에는 한 65% 정도, 그리고 2주 후에는 대선 2주 후에는 83%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서 주가 더 많이 올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두 번은 떨어졌단 말이죠. 최근에 두 번 빨간색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어찌되었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2주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시는 대통령이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다라고 앞서서 뭐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변동성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선거 아직 2주와 전후로 좀 살펴볼 만한 것들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에서 다룬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테슬라 이제 하루 앞둔 실적 발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이 테슬라. 반면에 오늘 GM이 아주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관전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GM 같은 경우는 실적을 상당히 비트했고요. 가이던스도 올려놓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예상보다 매출 부족하기 따라 떨어졌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실적 관심 있는 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내일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바쁘게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D-1에서요. 가장 중요한 10월 이벤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초에 발표된 3분기 인도 대수 그리고 로보택시 분야는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실망 매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재미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실적에 대한 발표도 있겠지만 내년에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 보면요. 참고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는 기대에 미입이 나면서 주가는 큰 재미가 당시에 없었는데요. 각각 매출이 254억과 주당이 52센트 나왔는데 2분기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전망치보다 두 개 다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월가의 매출이 254억 달러에 주당이익은 59센트가 일단은 컨센서스인데요. 그걸 좀 맞추면 좋겠죠. 이거보다 부진하면 약간 주가는 또 한번 레벨 다운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마진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이요. 전년에 7.6%였고요. 2분기에 더 떨어져서 6.3%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계에서는 조금 회복할 거라고 보면서 마진이 8%까지도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입장이 되겠는데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중국의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미국 수요가 안정적이라 그래서 4분기 및 내년도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컨센서스는 4분기가 49만 대, 연간에 180만 대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각을 발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장이 끝나고 내일 글로벌6 저희 시작할 때 아마 테슬라 따끈따끈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저희가 가장 또 빠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GM의 실적 발표 보면서 이미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GM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자동차 관련 산업들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밸런스입니다. 반도체 주식 5개 오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JP모건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쉬었지만은요. 나스닥은 더 이제 플러스가 조금 나면서요. 일단은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도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불과 0.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주나 매그니피션트 7 주식 여전히 중심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쪽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죠. 그런 쪽에서의 JP모건의 분석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4-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브로드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 모두 데이터 센터의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3번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의 컴퓨터와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서버용 HBM,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쉽지만 차별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주요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선택되어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 및 산업용 제품입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제품은 ASM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반등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쪽이라서 주가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두 개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후에는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5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선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반도체 주식 지금 JP모건에서 꼽은 것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GM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테슬라는 나흘째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GM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10%의 주가 폭등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이 되었나요? 네, GM나 포드 다 마찬가지지만 좀 전기차가 잘 팔린 건 아닌데 이쪽은 계속 적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M이건 포드건 전기차 분야 적자고 특히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도 재미없는데요. 이들이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보면 GM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픽업 트럭 이제 타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결국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 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GM과 포드인데요. 오늘 GM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특히 매출도 거의 7, 8% 정도 기대보다 높게 나왔고요. 연간 영업이익이라든가 연간 프리 캐시 플로우죠. 순현금 흐름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좀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 이상의 가격을 계속 책정할 수 있었고요. 재고가 잘 관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소위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폭이 적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진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간 재무실적도 상향됐는데요.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M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어젯밤에 나왔고요. 오늘 지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워낙 실적 주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GM은 목표 주가가 줄상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M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워낙 테슬라밖에 관심이 없어요. 좀 아쉬운 종목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GM 이제 목표가 상향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